자,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브르타 전문가다 보니까 네네. 이 질문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게 됩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질문뿐만 아니라 반박할 수 있는 분위기 또는 그런 권리가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는 좀 수직적인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위계적인 사회죠. 그러다 언어부터. 보니 예. 위에 권위에 눌려가지고 뭐 권위뿐만 아니라 권위주의도 있죠. 네네. 눌리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자기 검열해가지고 맞아요.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유대인들은 진짜 그런 게 없어요. 네. 권위는 부러워요. 있어요. 네네. 권위 있는데 권위주의는 없어요. 아하. 권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지위라든가 어떤 위치에서 나오는 그런 권력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권위주의는 이제 그걸 남용할 때 권위주의라고 보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수평적인 조직이냐 수직적인 조직이냐라고 했을 때 제일 말단이 노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조직은 수평적인 조직이고 아하. 노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자기 검열해요. 네. 그냥 할 수 없이 예스. 네. 그러면은 이제 수직적인 조직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반박을 통해서 무엇이 더 옳은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회사에 도움이 되는가? 그 의견을 찾을 때는 사장 의견이 회사에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말단 직원 입장에서 보니까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렇게 했다가 회사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사장이니까 그냥 저 말이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꾹 닫고 있으면 자기도 나중에는 피해를 보잖아요. 이제 회사가 망하면 자기도 나가야 되니까. 그럴 땐 나도 사장님 그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나 이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물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정말 모든 사람부터 배울 수 있죠. 사장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뭐가 네 가지 없다고 욕하지 말고 네. 받아들여지고 네. 대신 질문을 하면 되죠. 그 의견이 정말 회사를 위한 의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질문한 거거든요. 질문을 충분히 해서 충분히 해명이 된다. 논리적으로 맞다. 그러면은 자기 의견을 처리해야죠. 처리하고 오류를 인정하고 조금 더 인정을 해주고 또 보너스를 준다든지 뭐 이런 보상도 주어진다면 훨씬 더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가까운 사람끼리 술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주제가 두 개 있어요. 네, 종교. 그렇지, 종교하고 정치 얘기하지 네, 말아야 네. 되거든. 그런데 사실은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사람한테서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진보는 건전한 보수의 얘기를 들을 마음에 가진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보수도 마찬가지로 진보를 통해서 어떤 미래의 개선이나 그게 합당하지 합리적인지 일단은 대화를 위한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이 돼야지 비난 일색으로 되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은 양세력 간의 어떤 비난이나 비방이 너무 많은데 그건 사실은 대화의 기본 자세가 아니에요. 네. 비판은 하되 비방은 하지 말아야 돼. 또 하나는 종교 얘기도 네. 사실은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는데 하나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믿는 종교의 교리만 옳고, 예를 들어 기독교들이 불교나 이슬람하고 만났을 때 근본적으로 저쪽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교조주의예요. 그렇죠. 예.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야. 네. 근데 본인은 스스로가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하죠. 자기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는 틀림이 아니다, 다른? 나하고 다르다는 다름을 인정할 때, 즉 포용력을 갖고 저쪽에도 일부의 진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사실은 종교들 간의 전쟁이나 많은 문제들을 완화시키고 시석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나 종교에서조차 자기가 다름을 인정하고 오픈 마인드로서 어떤 포용의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사회 전체가 그 힘든 부분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다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쉽게 경청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제 입장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논쟁을 할 때 감정이 격해지면 비난할 때도 있죠. 네. 그다음에 인격에 손상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침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철저한 네, 그 네. 원칙이에요. 논쟁할 때 그 공공선을 위해서 또는 진리를 위해서 논쟁하는데 갑자기 인격적인 모독이 들어온다. 무조건 끝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안 나가면 레드라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더 진행하면 언쟁이 되고 인간관계 더 파괴돼요. 그럴 때 차라리 침묵 지키는 게 낫다. 그때는 상대방이 무슨 말해도 나는 더 이상 안 듣겠다. 뭐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침묵이 차라리 낫잖아요. 욕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알죠.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 알기 굉장히 때문에. 우아하고 세련된 방법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침묵이 그 지혜를 네. 지키는 울타리라고 하잖아요. 말싸움 하다 보면 원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막 서로 관계도 막 너무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상대방이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다 나온 얘기인데 조금 인류학자적인 시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서 서로 배우는 문화가 되려면 문화 다양성을 좀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디아스포라로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면서도 교신과 뭐 무역을 통해서 서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성공하는 비결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창의성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게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 여러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런 문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까지 나온 거 정리를 하자면 항상 미소 짓고 서로 감사하고 경청하고 칭찬까지 해가면서 서로 배워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관이나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약자와 아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발언 기회를 주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아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내가 좀 피곤하지만 계속 설득을 시키면서 위쪽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로 마음 표현해 주시면 다음 편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